안녕하세요. 도담도담 이야기 임정관입니다. 연속해서 진행되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우리사조조합에 대한 출연금이나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무를 하신 분들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사조조합에 대한 출연금이라는 거는요, 자사주 취득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연간 400만 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인정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또 이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400만 원보다 좀 더 높은 우리사조조합에 대해서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고용유지, 회사 경영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을 삭감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최고 맥스 한도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삭감된 금액의 50%를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외 대상은요, 근속기간이 1년이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임원, 최대 주주, 그리고 이제 최대 출자자 분들의,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과 개인 사업자 대표와 그 해당이 되는 배우자분들은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로 다 총 정리를 하게 되면은 맥스 한도 2,500만 원 한도 내에서요,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한마디로 이 조건을 다 충족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실제로 연봉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세금을 내야 될 구간에 대해서는 2,500만 원까지만 해당을 시켜줄 수가 있다 라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음번에는 세액 공제라는 게 진행이 됩니다. 종합소득에서요, 그런 세금들을 이제 소득 공제를 하고 나면은요,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그 표준 금액에 따른 기본 세율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이런 방법들로 진행이 되지만은 굳이 여러분께서 이거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다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두셔도 이거는 이런 공식이 있구나 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또 근로소득 세액 공제라는 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이 또한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진행이 되지만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굳이 내가 이거를 신경 써서 계산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알아서 계산이 되는 거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은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녀 공제 대상에 대해서 뭐 입양자라든지 위탁아동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데, 보통 한 명에 15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명이면 15만 원, 두 명이면 30만 원인데 3명이 되면은요, 바로 30만 원에서 60만 원, 4명이다 90만 원, 5명이다 120만 원. 그런다고 이걸 하자고 계속 애를 낳으실 수는 없겠죠. 이거는 여러분께서 이제 적당히 애를 낳으시면은 나라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분들에 대한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꼭 청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을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이런 분들 3년까지만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의 해당이 되진 않겠지만은 조세협약 국가 출신의 외국인 기술자, 원어민 교사, 이런 분들은요,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또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만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공제 대상은요, 예전에는 6세 미만 아이들을 기준으로 진행했는데 현재는 그 조건이 다 없어진 상태고요. 6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들 기준으로 이제 추가적인 공제를 더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제 대상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죠.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이런 조건들로 세액 공제 금액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꼭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비 공제. 자, 많은 분들이 의료비 공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지만은요, 내 총 급여의 3% 이상 사용을 하셔야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포함이 되고요.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뭐 이제 난임 시술, 뭐 중증,
희귀난 식성질환 이런 부분들은 전체 금액의 15% 혜택을 받습니다. 그냥 전체 금액이에요 라는 것만 보고 다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금액의 15%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외 부양 가족도 내가 이제 공제를 올리는 가족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700만 원까지 혜택을 봅니다 라고 하지만은 700만 원에 15% 난임 시술 비용의 총 비용의 20%를 혜택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 의료비에 관련되어 있는 것, 또 대상이 되지 않는 의료비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요, 따로 저희가 이메일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해당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한번 또 보내드리려 할 텐데요. 제가 이거를 왜 정리해서 보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 얘기하면은요, 제가 10분, 15분 안에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실제 내가 교육비 부담은 이것도 거의 한 15% 정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취약 전 아동, 초중고등학교 이 경우에는 15%를 받은 한 명당 약 45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대학생도 이제 해당 금액이 15%, 전체 금액의 15% 표를 보시면은 나오고 있지만은요, 한 명당 15% 금액에서 135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 장애인, 교육비 이런 것도 다 전액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금액의 15%가 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요,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쯤은 국세청 자료를 찾아보셔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납세 조합으로 들어간 비용도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라는 내용이 있지만요, 이거는 뭐 외국 기관이나 한국 주둔에 되어 있는 뭐 국제연합군, 뭐 미군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조합을 조직을 해서 이제 그 조합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기 위한 납부를 위한 조직된 단체에 따라 하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 관련돼 있는 부분, 월세 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리고 월세를 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월세를 주고 계신 분들한테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너 월세 연말정산 신고할 거야? 예, 할 겁니다. 안 돼, 패스. 이러지 마세요. 이게 신고 안 할 겁니다. 해서 2년을 거주합니다. 자, 다시 또 2년 연장할 때 너 신고할 거야? 아니요, 안 해요. 하면서 오케이, 연장. 해서 2년을 또 합니다. 너 연장할 거니? 아니요,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갈 때요, 이때 신고하지 못한 부분을 한꺼번에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월세 사시는 분들도요, 내가 신고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신고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지와 함께 내가 2년 동안, 4년 동안 납부했던 그 증빙 자료만 있다라고 하면은요,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시면은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월세 주시는 분들 절대 소득공제 신고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5년 이내에는 신고하면 다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께서 내가 방법을 신고 못하게 한다고 해도요, 어차피 다 두들겨 맞으니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한 번 더 한 발 양보를 해주시는 그런 미덕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세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무주택 세대에 세대줘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제 뭐 8.85제곱미터라든지 수도권 밖에는 이제 뭐 100제곱미터라는 제한이 있는데, 거기에 기준 시가가 3억 이하인 경우에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와 그리고 실제 거주지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나면은요, 내가 연말정산 받을 때 연금저축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 얼마만큼 세액공제를 받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따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